리더십 부분이 저한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시간에 사실 정체가 또 되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어떤 한해들과 함께 제가 보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았다. 나도 그런 것들에서 많이 걸렸다. 그렇게 좀 설명을 자료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앞에 부분은 레그와 후원에 대해서 좀 내용을 만들어 봤고 뒤쪽에는 상담의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레그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자라는 구조다. 저희가 이제 레그가 필요하죠. 이때까지는 혼자서 열심히 행동을 하면 파운더스 PT까지는 갔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후원하고 레그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 과정으로 완전 사업의 방향과 방법들이 크게 바뀌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은 분들을 만났고 누가 나랑 같이 사업을 할 사람인가 스폰서님이나 또 미팅 안에서 이렇게 들었던 내용 중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굴까 그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들 느끼셨겠지만 생각보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한테 아메이를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않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저도 이제 큐 다이아몬드를 가면서 이제 일의 양도 많아지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나는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와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나의 눈으로 사람을 찾고 나의 눈으로 사람들의 리더십을 끌어내려고 했구나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큐 다이아몬드에서 다이아몬드까지 좀 절반 정도를 지금 제가 달려왔는데 요즘에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하나 뭐냐면 시스템에 갖다 넣어야 레그가 성장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시스템을 외쳐대면서 나 혼자의 힘으로 레그를 만들어내려고 했구나. 저 그거 정말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방에 계시거나 또 아이가 너무 어려서 오프라인 현장 미팅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의 속도와 미팅장에 가까이 사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조금 어느 정도 커서 미팅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 레그의 성장은 미팅장 안에서 벌어진다는 걸 제가 요즘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군가를 초대를 해라. 누군가를 초대를 하고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라.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서야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레그라는 건 우리가 누군가를 뭐 키워낸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도 있고 또 뭐 나와 같은 사람을 복제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이번 강의 주제가 사실 좀 어려웠어요 저한테. 왜냐면 저도 지금 막 겪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렵긴 했는데 제가 정의한 내용은 저거였어요. 함께 성장하는 독립사업가. 독립사업가라는 걸 제가 빨간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독립사업가답게 키워내는 게 저희한테는 훈련인 것 같아요. 그냥 나는 파운더스 PT까지 혼자 다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하지? 이 방향으로 가면 상당히 파트너들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한심해 보이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처럼 독립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그분의 미팅 안에서 커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도 사업이 조금 수월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만 잘나서 파운더스 PT 했고 또 나는 보석을 가고 있는데 저 리더 도전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각자의 모든 리더님들과 레그를 독립사업가로 보고 믿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레그 세팅의 목적은 빠른 직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조직이다. 저는 이게 시너스트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시너스트를 알기 전에 잠깐 소비자로 있었던 어떤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는 뭐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도 6명의 PT로 간신히 가는 다이아몬드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너스트는 그런 다이아몬드님들이 아니신 거예요. 정말 한 레그에 PT, GP, 파운더스 PT가 가득 있는 정말 너무나도 알토란 같은 그런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시너스트에 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파이어나 에메랄드 도전할 때 가장 착각하는 게 한 리더를 키워서 내가 핀업을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인세 수입의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걸 집중을 우리가 하면 사실 이 레그 세팅의 목적은 이 레그가 정말 천만이 정말 안정적으로 독립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네트워크 자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드는 데 힘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큐사파이어 과학원 할 때는 한 리더에게만 꽂혀 있었거든요. 제가 이 리더가 SP가 되면, 이 리더가 GP가 되면 하고 꽂혀 있었는데, 단순히 한 리더가 그래그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6%, 9%, 12%, 15%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리더들이 천만을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로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만드는 게 그게 나의 역할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키우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건 결국에 미팅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뉴핀 챌린지도 좀 이게 조건이 바뀌었었잖아요. 12월에 꼭 400만을 해야 또 이제 곧 PT만 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 하나하나에 되게 저는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안 하면 자기 핀인데, 자기가 듣는 교육인데 아직 간절한지 아는가 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보석을 가는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내 파트너를 이 뉴핀 챌린지 안에 넣어놓는지, 그게 정말 우리가 보석을 가는 핵심의 키워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레그 세팅 전 점검할 3가지 기준인데요. 누구를 리더로 세우냐가 아니라 왜 세우냐를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제가 첫 번째는 태도 기준이죠. 잘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배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둘 다 좋죠. 잘하는 사람은 목표가 있어서 좋은 거고, 잘 배우려는 사람은 또 이제 잘 배우려고 하니까 또 예쁜 모습이겠죠.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뭐로 통하냐면 태도. 주도적인 리더의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 각 레그에서 어떤 리더를 내가 핀업할 때 함께 손을 붙잡고 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물론 그게 콕 찍어가지고 키워내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이게 내 어떤 목표 의식보다 그들의 자세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역시나 연결되어지는 건 미팅이었어요. 스폰서가 전화하지 않아도 얼마나 미팅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미팅에 참여하는 모습을 제가 되게 많이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핸드폰을 계속 보는 분이 있고요, 미팅에 꼭 늦는 분이 있고요, 아니면 SP, GP가 됐는데도 꼭 전화를 해야 그러는 리더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면서 얼마나 리더님들이 나와 함께 정말 보석까지 다 갈 수 있는 리더인지 태도를 좀 저는 많이 봤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관계였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파운더스 PT까지는 저도 혼자 갔거든요. 혼자 나의 목표를 향해 갔는데, 우리 파트너분들께서 파운더스 PT를 가는 과정을 봤더니 관계를 잘하는 분이 확실히 빨리 핀업이 된다는 거를 그들을 관찰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썼죠. 컨트롤 잘하는 사람과 소통 가능한 사람. 소통 가능한 사람은 이해되실 것 같아요. 문장을 보더라도. 그렇다면 컨트롤 잘하는 사람은 뭘까요? 누군가가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끔 동기부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는 보석을 갈 때 뭐가 필요하더라? 내 파트너를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더라. 근데 저도 예전에 직업이 사실 교육 쪽에 있었다 보니까 처음에 보석 큐사파이어 갈 때는 되게 지적을 많이 했어요. 지적.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요, 리더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근데 요즘에 이제 저도 좀 바뀐 모습으로 가고 있고, 제 파트너분들의 성장을 보다 보니까 계속 칭찬,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리더님들이 리더를 컨트롤을 잘하는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칭찬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칭찬받고 싶고 혼나고 싶은 분은 없잖아요. 다 우리가 나이가 최소 30대 이상인데 어딜 가서 혼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런 성인들이 모인 어찌 보면 사업에 우리가 장이다 보니까 컨트롤 잘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저와 함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사파이어와 에메랄드를 세팅하는 리더의 기질이었다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시간의 기준을 두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되는 시간을 코앞을 보고 행동하는 리더가 있고요. 조금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결정짓는 리더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메 사업은 장기적인 플랜의 사업인 거잖아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지금 오늘의 스케줄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시간이 된다고 해서 뛰는 영역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후원의 영역과 매출의 영역의 시간을 잘 관리하는 리더. 제가 그 파트너분들께 시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워낙 좋아했었던 사람이라 강의를 많이 이렇게 미팅을 많이 해드리는데, 그래도 안 돼요. 안 되는 분은 안 되고, 가르쳐드리면 또 그걸 다 해내는 리더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배움 속에서 이분들의 태도나 흡수되는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아 이분들을 왜 내가 세워야 하고 왜 리더로 성장시켜야 되는지가 더 가슴으로 많이 와닿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와 함께 미팅하는 안에서 잘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면 또 마음이 가잖아요. 저희도 다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태도들도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레그는 역할이 아니라 방향이다. 이게 저 너무 중요했어요. 파트너들이 400만 15% 비비도 되고 SP가 되면 이제 내 Q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자꾸 그 리더들에게 뭔가를 바라게 돼요. 왜 안 했어? 질책하게 되고 당연하게 뭔가를 이제 알아서 하게끔 하게 되는 것도 생기는 거죠. 나는 알아서 했는데 왜 알아서 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제가 써놨죠. 두 번째 줄에 처음부터 리더처럼 하게 하지 마라. 나는 사실 핀업을 위해서 파트너의 핀을 도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리더는 아직은 그냥 나는 배우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차츰차츰 도전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막 SP를 꿈꾸고 바로 이렇게 막 가는 리더들이 많이 흔치는 않잖아요. 퍼센트 핀을 되게 막 차곡차곡 쌓아가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좀 답답하잖아요. 그쵸? 이왕이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리더들과 어쨌든 소통을 잘하고 또 컨트롤이라는 능력 안에서 저희가 이 판을 잘 키워내려면 초반에 요구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를 너무 하면 그 퍼센트핀 리더님들이 떠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퍼센트핀 리더님들을 너무 많이 떠나보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설명 잘하길 바라는 거. 아직 많은 경험이 없는 리더님들인데 막 사업 설명을 왜 안 하냐 하면서 이제 스스로도 비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죠. 저쪽 형제래 저분은 지금 사업 설명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는 줄 아냐. 제품 설명 얼마나 잘하는 줄 아냐. 파트너 상담을 하면서 이미 스폰서가 비교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너는 못하니? 왜 너 안 하려고 하니? 이렇게 반말은 아니지만 저 반말 안 해요. 그러니까 왜 리더님 안 하려고 하세요? 왜 자꾸 그러세요? 다른 분들 벌써 더 늦게 사업하실 분 이렇게 결과가 나는데 이런 비교를 이제 리더가 먼저, 스폰서가 먼저 하는 경우들 주도하길 바라는 거. 저는요 SP 됐을 때부터 이렇게 끌어갔는데 저는 퍼센트핀 때부터 홈미팅 했는데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자꾸 질책하듯이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성과 내길 바라는 거. 목표가 아직 버겁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걸 저희가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리더십을 현명하게 만들고 나도 그 안에서 리더십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일단은 딱 파운더스 피트까지 오고 나니까 어떻게 힘겹게 그 과정을 왔는지를 이제 까먹고 그들이 도전하지 않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너무 파트너들에게 강요를 하고 말로 강요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약간 이렇게 한심하다는 표정을 막 짓는다든지 하다 보면 퍼센트핀 리더님들은 아직 도전에 대한 것들이 막 아직 인지가 올라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때 조직이 조금 무너지는 경험들이 많더라. 그러면 Q 사파이어나 Q 에메랄드 가기 전에 파운더스 PT의 구간이 되게 길어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퍼센트핀 리더님들이 정말 이제 Q를 도전하는 리더님들이 될 때까지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리더처럼 하지 않게끔 좀 해야 하는 거. 결국 내가 조금 더 많이 해야겠죠. 그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초반에 심어야 되는 게 이 세 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뭘 잘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참여 루틴. 어떻게 미팅을 참여하는지 이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PT까지도 우리가 관리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 리더십이라는 게 생겨나기에 아직 부족해요. 파운더스 PT가 돼야 사실 정말 주도적으로 미팅을 잘 참여도 하시고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 루틴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신뢰하는 거. 뒤에 상담의 부분에 나오는데 이 시스템 신뢰도 자꾸 스폰서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나는 시스템 알아서 잘한다. 정말 미팅이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빨리 초대해서 이 미팅 안에 그분을 데려다 놓읍시다. 이런 이야기들 반복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은 성공 경험을 스폰서인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400만 포인트 BB 도전 또는 SP 도전하는 리더님들을 조금씩 포인트로도 도와주시기도 하고 소비자 관리로도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런 다양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가 좀 작은 성공의 경험을 만들고 또 오늘처럼 이따가 이제 랠리에 서는 무대 그런 무대 경험도 자꾸 세워주고 하는 그 도움을 주는 게 차라리 그분들이 정말 스스로 변하고픈 마음이 생길 수 있게끔 우리가 후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레그 세팅 핵심 전략 3단계라는 거예요. 가치, 반복, 분리.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이제 내가 큐 사파이어도 가고 큐 에메랄드도 가고 하면서 어떻게 이 레그별의 스터디를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은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3개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번은 모든 레그가 같이 공부했다가 또 한 번은 레그별로 따로 진행을 할 수 있게 하다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레그별의 인원이 사실 이렇게 골고루 형성이 되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빠지고 또 들어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시너지라는 거를 내려면 우리 팀의 탑리더인 나 스스로가 잘 바라보고 있다가 시너지가 조금 나눠서 하니까 덜 나네 할 때 좀 모여서 미팅하고 또 모여서 하다가 지금 커나가는 이 리더님들의 이 자리 역할이 좀 적네 싶을 때 또 분리해서 스터디를 진행하게 하다가 그래서 같이 반복 분리를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만드시는 거 그게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 모임도 제가 그래서 다 같이 하다가 좀 팀별로 나눠 하다가 또 초보 리더님들 발표하는 스터디도 같이 하다가 또 나눠 하다가 이렇게 한 3개월, 4개월 단계 이렇게 제가 시스템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같이 한다. 미팅, 교육, 행동을 동행하는 거. 다행히 제가 이 시너스트 안에 교육에 있다 보니까 잘 배운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내 파트너들이 미팅 참여할 때 꼭 리더인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OM, FOM을 제가 되게 정말 열심히 사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저희 팀은 OM, FOM을 잘 가요. 우리가 처음에 사실 좀 실수할 수 있는 게 이제 파운더스 PT 이상이 이제 이 PD 되면 OM, FOM 나 들어본 건데 예전에 들어봤던 리더님인데 하고 이렇게 좀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저 동행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 리더님들이 정말 리더의 자세로 가기까지 내가 끝까지 함께하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말로만 리더십을 키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본이 되는 거 중요했고요. 반복하게 한다. 이것도 훈련이죠, 훈련. 그래서 저도 지금 말 빠르기 괜찮죠? 제가 원래 말이 되게 빨라요. 예전 제 강혁 씨라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말도 되게 막 흥분해서 해요 제가. 근데 되게 요즘에 침착해졌어요. 집에 가면 원상복귀긴 하지만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계속 스폰서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더 훈련인 거죠. 앞에 나가서 발표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리더님 라고 상담해 주시면 그런 거를 좀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 파트너분들도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느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빠르고 어떤 분은 자꾸 이렇게 중간에 앞뒤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조금씩 자신감이 부족한 이야기들이 섞여 있고 하는 거를 계속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느낄 때까지. 근데 저도 성격이 워낙 급해서 한두 번 얘기하다 못 들으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오가는 게 이제 정말 리더십을 키우는 분들께 자존심 또는 자존감 이거로 전달될 수 있구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큐 사파이어, 큐 에메랄드 갈 때보다 큐 다이아 때 더 많이 파트너분들께 말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를 많이 좀 그렇게 바꾸고 있고요. 분리한다.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감정과 성과와 책임. 아마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힘드실 거예요. 파트너분들이 막 감정을 막 쏟아내시면 아니 상담하자고 전화했는데 왜 이렇게 본인 힘들다는 얘기만 하다 끝나는지 아프다는 얘기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난 의사가 아닌데.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주고 어느 정도까지 또 이렇게 흘러가게 둬야 하는지 그런 것들도 아마 되게 지금 어려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정과 성과와 책임. 이 키워드 안에서 내가 후원한 분들인 거고, 그죠? 내가 또 어쨌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분들인 거고, 나로 시작된 사업인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나의 감정,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에 힘들었던 나의 감정,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좀 분리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도 가르쳐 드려야 되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 세 가지 감정, 성과, 책임에 대한 거를 너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스폰서님께 상담.
예. 저희도 아직 부족하잖아요. 저희도 리더 훈련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 감정이 컨트롤 안 돼서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을 때, 그럴 때라든지 또는 성과나 이런 책임감 안에서 내가 리더십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자책을 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늘 스폰서님께 전화해서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레그와 후원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실수들. 선의가 레그를 죽인다. 너무 막 정말 우리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 이 단어에 이제 이렇게 몰입이 돼 있다 보니까 막 열심히 돕는 거죠. 열심히 돕는데 희한하게 레그가 다 리더님들이 안 생기는, 이분 리더인 줄 알았는데 리더가 아닌 뭐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대신 설명해주고, 파트너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왠지 파트너가 하면 어설퍼서 후원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소비자분 디톡스가 안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따라가서 내가 다 해버리는 그런 일들 있으셨을 거예요. 대신 연락해주는 거. 리더님이 그러면 저기 리더님 지금 많이 긴장했으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리더님 내가 대신 연락해서 사과할게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경험이 쌓아야 많은 파트너들도 클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는 거죠. 제가 되게 오랫동안 그랬었거든요. 파운더스 PT 때. 지금 지나보면은 되게 오만했던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석을 가면서 파트너분들께 맡겼더니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훨씬 저보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연락해주고, 대신 책임져주고, 반품도 그럼 나 줘, 내가 갖다 해줄게. 이런 것들, 그런 게 안 된다. 그리고 불안해서 우리 계속 개입을 하죠.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석이 되는 과정 안에서 제가 제일 끝까지 제일 힘들었던 건 파트너를 믿는 거. 파트너를 믿는 거. 스폰서님한테 가서 이분 안 될 것 같아요. 이분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불안했거든요. 왜? 제 피를 생각했으니까. 저의 피를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파트너를 그렇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고 나도 늦어질 수 있고 그리고 리더로 성장시킬 수 없다. 선의는 레그를 죽인다. 그래서 리더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뭘 참고 기다려야 될까요? 내 파트너가 스스로 주도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돕고 기다려야겠죠. 돕고 기다려야겠죠. 나도 빨리 큐를 하고 싶은데 파트너가 아직 안 커요. 화가 막 밀려오죠. 그래도 참고 기다리며 더 단단한 네트워크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좋은 레그는 빠른 사람이 아니라 남는 사람이다.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파트너분이 계셨어요. 말씀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늘 그 자리일 것 같고 그런 리더님이 계셨는데요. 제 다이아몬드를 가는데 이분이 엄청난 저에게 한 레그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을 해내주시는 거예요. 정말 몇 달 연속으로 그분의 힘으로 제가 여기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 남는 레그가 결국 조직을 살린다? 저 이거 정말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이 방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그 세팅은 뭐예요?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두점. 정말 많이 싸웠어요. 서로가 말투가 욱해요. 코웃음 치신 그분이 그분인데 지금 코웃음 치셨죠? 서로가 욱해가지고 막 언니시거든요, 저보다. 둘이 근데 그 다음날은 또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서로 해요. 근데 그런 신뢰가 쌓이니까 서로에게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이제는 한마디만 해도 이제 서로가 알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지지리도 성장하지 않는 레그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씩. 나중에 그래도 나를 살릴 순간이 올 거다 라는 마음 갖고 그 레그를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후원 쪽으로, 상담 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1번, 왜 아메이 사업에서 상담이 중요한가? 아메이 사업은 사람 마음을 다루는 일이다. 제가 교육 쪽에 종사를 했었는데 18년 동안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기업 교육을 했어요. 대학 강의하고. 근데 저는 아메이에서 사람을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나 자신을 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키워내는 그런 훈련을 18년 동안 강의를 했던 사람이고 한데 정작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아메이에서 배운 거예요. 파운더스 PT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 제가 잘하면 되니까. 저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가는 과정 안에서
와, 이 사람을 다루는 일,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을 배우는데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상담을 갈 때마다 스폰서님 저는 리더십이 없나 봐요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때마다 스폰서님은 웃으시면서 아니에요, 충분히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헤어지고 웃으시잖아요. 헤어지고 나면 저는 또 좌절에 빠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경험이더라고요. 정말 많이 부딪혀서 싸우고 막 파트너분들이랑 지시고 볶고 막 뭐 어떤 리더님은 저랑 뭐 1년 동안 인사도 안 한 리더님도 계세요. 파트너분이신데. 근데 상담은 해. 상담을 하는데 인사는 안 해. 근데 기다리다 보니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도 힘들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말로 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다루는 일을 스폰서님께 배워가면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저희 아메 사업은 제품 사업 아니고 판매 사업 아닌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보석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 뭐다? 리더를 성장시키는 사업. 리더를 성장시키는 사업, 리더로서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사업. 상담은 리더의 이탈을 방지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상담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상담 스킬. 스폰서님께서 내 뎁스를 상담해 주실 때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탈을 방지한다고 하잖아요. 저 예전에 상담 잘 안 했을 때 있었거든요. 그 파운더스 PT 정체 구간에 제가 상담 잘 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은 리더님들이 이탈했어요. 저랑 재밌게 놀다만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담을 정말 제가 이렇게 동화끈, 그 무슨 끈이라고 하죠? 동화줄 잡듯이 잡으면서 지금 다이어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너무 중요하고 상담을 잘하는 리더, 설명을 잘하는 리더. 당연히 상담을 잘하는 리더가 훨씬 핀업에 좋은 조건이에요. 저는 제품 설명 이런 거 잘 못해요. 제품 설명은 저희 파트너분들이 훨씬 잘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잡는 거를 배워나가다 보니까 상담을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근데 그것도 확실히 소비자 관리랑 똑같이 횟수의 경험이 쌓여가더라고요. 그래서 해결보다는 정리해주는 스폰서. 뭘 정리해줄까요? 생각을 좀 정리해주는 거, 마음을 좀 정리해주는 거.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좀 고달프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을 조금 정리해주는 거. 그래서 상담의 목적은 뭐 위로 설득 다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긴 한데 가장 궁극적인 상담의 목적은 자기 선택 회복. 내가 이 아메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거. 다 Y아메이가 있는데 힘든 과정 속에서 리더님들이 자꾸 포기하려고 하고 주춤거리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거를 회복시키는 게 우리 스폰서로서의 나의 역할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담은 끝없는 리더 훈련의 기초. 지금 우리 다이아몬드 리더님들 다 뒤에 앉아 계시고 또 저희가 만나 뵙고 상담도 하잖아요. 정말 내 파트너를 끝없이 리더로 만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면, 다이아몬드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이아몬드 이상이 됐을 때도 정말 거의 뭐 본업의 80% 이상이 상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그것을 지금부터 내가 잘할 수 있는 리더가 되자. 상담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가 이제 나이가 저보다 많은 파트너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이 너무 어려웠어요. 제 말들 이렇게 따라와 주시지 않는 걸 느끼면서 제 부족함도 느꼈지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때 했었던 그런 상담이 저한테 쌓여서 다이아몬드를 가는 과정 안에 정말 크게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담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벨 상담의 핵심 원칙 첫 번째, 판단하지 않는다. 상담을 하라고 파트너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맞고 틀리고 되고 안 되고 이거를 본인이 결정해서 파트너한테 얘기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죠. 뭐든지 파트너분들이 해보겠다고 하면 저는 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사실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들어주면서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전에 저희 스폰서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답답했어요. 제 파트너분에게 우리 스폰서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야 되는데 한번 해봐요 리더님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왜 그러시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와 진짜 아메이 리더들은 경험 속에서 크는구나를 제가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핀을 도전하다 보면 조급해져요. 내 파트너들의 느린 행동, 그리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 이게 직선으로 가는 거를 내가 알려주는데 돌아가잖아요.
복잡하죠. 그리고 조급하잖아요. 조급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같은 방법이지만 대신 책임지지 않는다. 선택은 그들의 몫. 도전하는 리더, 도전하지 않는 리더, 동기부여는 우리가 하겠지만 조금 도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리더님들을 좀 기다려주는 것도 상담의 미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못 기다렸던 애거든요. 관상 보시면은 안 기다릴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안 기다리고 못 기다렸더니 너무 많은 파트너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랑 성향이 다른 또 연령대가 다양한 리더님들의 어떤 그런 모든 선택들을 제가 존중하고 가급적 기다리고 그리고 도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도전은 내가 하고 상담에서 4가지 질문축을 제가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해와봤어요. 그렇다면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감정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인지 도전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 준비가 아직 안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그 상대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게 상담에서 출발 포인트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사실에 대한 질문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 생각하지 않는 거. 제가 되게 감정적이다 보니까 저도 얼마나 지금 간절하겠어요. 그 핀 도전이 자꾸 모든 일에 앞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막 상상도 하고 이야기도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실 팩트만 하자. 팩트만 체크하자 이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는지 팩트 체크.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그죠? 감정이 배제돼. 근데 이제 파트너분들도 아직 그게 안 될 거예요. 당연히 나도 안 되는데. 그래서 감정 배제하시고 흥분 가라앉히시고 팩트만 체크해 볼게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세 번째,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도 있고요. 파트너분들이 사업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누군가의 탓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파트너들의 이야기 속에 시스템 탓, 이게 맞아요? 아내가 이렇다고 했는데 이게 맞아요? 이렇게 유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걸 해석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택 질문, 어떻게 리더님은 하고 싶으세요? 라고 먼저 묻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묻고 그 리더님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제 의견을 좀 얹어드리는 그런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는 질문이 실력이다. 파트너의 마음을 알려면 질문을 잘해야겠죠. 후원을 위해서도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담을 망치는 대표적인 실수들. 좋은 말이 좋은 상담은 아니다. 그죠?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또 배려하다 배린다. 이런 것도 우리 스폰서님들 많이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1번 이거 다 제가 했었던 이야기예요. 1, 2, 3, 4 다 제가 한 이야기. 파트너분들께서 막 힘들다 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면 그 정도는 다 있는 일이에요. 리더님 저보다 나은 편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 저 할 땐 더 힘들었었어요. 6년 전에 저 어땠는지 아세요? 뭐 이런 얘기들. 하나도 상담에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달라는데 그냥 일단 해보세요. 이런 상담. 이 4가지를 제가 되게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건 안 되더라. 공감 없는 동기부여 상담은 상대를 더 어떻게 만든다? 외롭게 만든다. 내 파트너가 외로우면 내 사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함께 공감하고 정말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상담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6번째, 상담을 통해 조직이 살아나는 순간 사람은 이해받을 때 떠나잖아요. 보석을 가는 구간에서 아마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외로우실 거예요. 그죠? 뭔가 나 혼자 도전하는 것 같잖아요. 내 파트너는 내 도전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럼 우리 스폰서님도 그냥 내가 잘 될 때를 기다리시는 것만 갖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외롭지 않게 느낄 때,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나를 온전히 품어주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 스폰서님의 그 마음이 전달될 때 저도 마음에 떠날 생각 안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해한다, 무조건적인 이해, 파트너에 대한 이해, 그 이해가 파트너들이 정말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최고의 상담이다 말씀드립니다. 상담을 잘 받는 파트너의 변화, 마음의 안정. 아이들도 그렇지 않나요? 엄마가 무조건 네가 맞아, 엄마가 무조건 널 믿어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도 마음이 안정되잖아요. 마음의 안정, 그리고 스폰서님에 대한 믿음.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스폰서님 믿고 가자, 시스템 믿고 가자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속도로 아마도 재시작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내 파트너 그럴 수 있겠구나 한번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에요. 상담이 필요한 순간. 이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잘 리더로서 알아채셔야 돼요. 안 그럼 파트너 떠나고 나서 막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말수가 줄어들 때.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요. 상담의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떠나기 직전이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없이 떠날 때. 표정이 없을 때. 이건 뭐예요? 에너지가 고갈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바람 쐴 수 있게끔 어디 데려가 주시는 것도 저는 내용이 상담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 상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너지 부족. 비교 발언. 저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폰서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럴 때는 상위 스폰서님도 연결하면서 잘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 주셔야겠죠? 시스템을 의심하는 분들, 이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나도 시스템에 성장했다. 내가 꼭 되도록 만들 거다. 이거는 스폰서의 자신감으로 가는 거다. 시스템은 그래서 필요한 거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도한 자책하시는 분들. 제가 부족해서 우리 스폰서님 사파이어 가셔야 되는데 물어본 적 계시잖아요. 그분들과도 커피 한 잔, 필요할 때 맥주 한 잔 하면서 마음을 합하면 됩니다. 그럴 때는 뭔가 해결이 아니라 마음을 합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상담이 필요한 순간을 혹시 여기 저처럼 무딘 분이 계시다면 사진 찍어 계셨다가 파트너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상담의 대표 키워드. 암에서 사업에서의 상담은 옵션이 아니라 리더의 기본이다. 이 기본을 저희는 지금부터 엄청나게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장착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 진짜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 정도 하게 된 걸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넓이가 아니라 깊이가 조직을 살립니다. 정말 뎁스 후원 저희 잘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뎁스 후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나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내 파트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외롭지 않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있는 성장으로 네트워크 탄탄한 보석 레그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